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파만파 윤경유 회장께서 모두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대구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난날 가슴 저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까?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도 종북 주사파 정권은 그대로 더 기승을 부리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혁명국가로 이끌어 가려고 가진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종북 주사파 정권이 살아남느냐, 자유우파 민주 세력이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그러한 절박한 그런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체제를 전복하려는 가장 앞장선 그 세력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북 주사파 세력이겠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인 조중동마저도 그러한 세력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우리 자유우파가 아닌 정말 가짜 보수 우파들도 여기에 같이 동조하여서 대한민국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제 뒤에 제가 평소에 존경에 마지 않는 정말 훌륭한 연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제 얘기는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입법 독재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입법 독재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가장 우리가 가깝게 볼 수 있는 것이 오늘이 3월 10일이니까 어제 박병석 대한민국 국회의장이라는 자가 개헌을 다시 암시하는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입법 의정원 개원식에 참석해서 그는 개헌이 국민 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인 수단이다, 이런 참 망언을 했다는 것을 듣고 저는 정말 참담한 그런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제가 정말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인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뿐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사실은 우리가 정말 바보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국민이 정말 보배를 여기고 정말 우리 보편적인 법치주의의 가장 보배로 얘기할 그 헌법인데 벌써 이 헌법 개정은 2018년부터 그 개정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8년 사회주의, 공산주의 헌법으로 가는 그런 교도부를 마련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그때는 좌절됐었죠. 그것뿐입니까? 몇 년 후에 2019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김무성 일당 탄핵 62적에 우동을 깨진 김무성 일당은 또다시 국민바람 헌법 개헌을 갖다가 시도했으나 역시 무산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어난 것이 박병석이 주장하는 그런 헌법 개정, 또 그러한 그 앞으로의 그런 음모가 계속 나타나도 보고 헌법 개정에 이어서 입법 독재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있지만 지난 4월 3일 문재인이 제주도에 가가지고 제주 민중 항쟁 사건에 그 맥이 닿는 사실은 제주 4.3 폭동에 우리 공권력이 투입된 것을 폭력 행위라 해가지고 폭력을 사과하는 일까지 돌렸는가 하면은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2016년도에 문재인이 고려 연방제 법원과는 그한 주민자치법을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주민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행되고 있는데 주민자치법이 있는데 여기에 법원과는 그러니까 사실상 고려 연방제라 그러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국 헌법에는 다름없는데 이러한 법을 다시 제정하겠다고는 오호 작성법 같은 그와 비슷한 법을 제정하겠다는 그러한 또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총회한 몇 가지 사망 끄집어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 독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여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끌고 가려는 문재인의 그러한 폭정, 악정을 우리가 정말 국민들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걸 막아내겠다. 이러한 취지로 제 말씀을 간단히 마치면서 다음 연사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께서 문정권 하에서 자행되고 있는 정치 방역의 허구성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10명이 넘냐 안 넘냐 숫자 세아리고 앉았습니다. 이런 짓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거? 문재인의 대국민 기만적인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할 건지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선거할 때 바로 여기 광화문에서 박영선이 수백 명 바글바글 할 때는 코로나가 선거 유세 집회는 구별합니까? 선거 유세 집회 때는 허경영이도 몇백 명, 박영선이도 몇백 명 하면서 선거 끝나고 나니까 우리 애국 국민들의 모임은 10명 이상 안 된다고 또 이 짓을 하고 앉았어요. 지금 1년째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겹습니다, 이 말 하는 게. 오늘 토요일날 이마트 가보세요. 직원하고 손님하고 1000명, 2000명 바글거려요. 전철을 탔는데 앞뒤로 눌려가지고 압사당할 뻔했답니다. 그런데 야외에서 10명 이상 안 된다. 이게 무슨 과학이고 무슨 의학입니까? 이런 국민 기만적인 인권 유린 언제까지 할 겁니까? 많이 헤쳐먹었다 아닙니까? 문재인은 많이 뽑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왜 지금도 그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10명 이상 모이지 마라. 10명 이상 모이는 게 코로나 때문이라면 선거 유세는 몇백 명씩 왜 해요? 거기에 기사 받아 적는 기자들 봤습니까? 박영선 밑에 바글바글하게 앉아가지고 밀고 땡기고 덮치고 해가지고 기사 타이핑 치고 있어요. 국민들을 속여도 유분수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 말이 많답니다. 하는 건데 김수일이가 선거 유세작 발은 왜 없고 7명 했는데 전철 발은 왜 없고 관공서 발은 왜 없습니까? 왜 이게 국민들 사상에 따라서 좌경된 사상에 따라서 이런 짓만 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정치 방역, 이념에 따른 방역을 그만둬야 됩니다.
질병을 가지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걸 그만둬야 되는데, 여러분 중국발이라는 말 못 쓰게 하신 거 아시죠? 이 전 세계의 코로나는 우한 코로나였어요. 원래 중국 코로나인데 중국발이나 우한발이라고 사용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조성한다고 이 코로나가 언제부턴가 코로나19로 이름을 바꾸면서 출처도 모르게 바꾸면서 지금 현재 급기어가 우한발 코로나, 중국발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을 잡으려고 툭 하면은 교회발이다, 8.15 집회발이다, 이딴 짓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악의적입니까? 제가 연설을 마치면서 오세훈 시장에게 말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 정치 방역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일단은 정부의 지침을 따른다고 말하는데, 혹시나 집회나 교회에서 확진자 나오는 거 뒤집었을까봐 너무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요, 이 정치 방역의 편향성, 유물론 사상에 기인한 이 김정은, 김일성 같은 그런 이중성에 대해서만 말하면 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방역 공정하게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방역을 공정하게 하겠다고 하면 돼요. 그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위험하네, 위험하지 않네 하는 말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가 위험해요. 전철부터 10%만 태워요. 코로나가 위험한데 전철 타는 시민들 다 죽어도 됩니까? 코로나가 위험하면은 그 선거 유세할 때 10명 이하만 해요. 왜 코로나를 가지고 공정하게 안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화점, 이마트, 대형 거기에 모이면 위험하면 동네 슈퍼 이용하게 하세요. 백화점은 코로나 안정될 때까지 문 닫으세요. 코로나가 위험하다면서요. 백화점은 종료해서 문 닫는 게 말이 안 되고,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정치 집회의 자유는 1년 이상 쳐닫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국민의 정치 집회의 자유를 미얀마처럼, 중국처럼, 평양처럼 이렇게 쳐닫을 것입니까? 야외가 실내보다 안전하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의사들은요, 마스크 쓰고 확진자 만났는 경우에는 검사도 안 하고 접촉자로 분류도 안 됩니다. 이 자리에 확진자가 있어도 마스크 쓰신 분들은 접촉자도 아니고 전파 위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예요.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근데 왜 10명 이상 못합니까? 왜 10명 이상 예배를 못 드려요? 거기에 대해서 정은경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언제까지 국민 속이고 거짓말 할 거예요? 오세훈 시장에게 말합니다. 저는 한 달 이상, 한 달 정도만 지켜보고 기대를 접으려고 합니다. 방역 공정하게 하겠다고 하세요. 우리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을 말살하고 인권을 유린한 이 정치 방역에 대해서 형평성을 상실한, 의학적인 원칙을 상실한 정치 편향적인 이 방역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선언하지 않으면 저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한 달 지나면 기대를 접겠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기대를 접어야 됩니다. 자, 공정하게 하겠다는 말을 왜 못합니까? 공정하게 하겠다는 말을 공정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다가 지쳐버리거든요. 지치면 안 됩니다. 좌파들보다 찔겨야 돼요. 좌파들보다 독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이 정치 방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인권 유린하고 국민을 기본권을 말살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박근혜 대통령 인사들이 다 감옥에 갔듯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을 다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양심을 지키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욱 회장이 보냅니다. 다음은 경북대학 국동지연합회 강군열 회장께서 노인 인권 변호사로 자처하고 있는 문재인의 민낯을 비롯해서 문정권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실상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충성 대학연합 국동제장 강군열입니다. 아니 안 하던 짓이냐? 이번 선거 직후에 지금 뭐 라면을 한번 끓여서 민주당이 아니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뭐 하는 모두 짓이냐고 내가 그래 사퇴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내가 지금 그것은 당이 선거를 이끌었기 때문에 하냐고 내가 참패에 대한 책임을 아니, 지고 남자라고 사퇴하는 것은 아니 자꾸 이렇게 너무나 자꾸 당연한 문제가 되니까 일일 남자들 것입니다. 그걸 알아서 자꾸 아니 그런데 그러면 문제는 남자분들은 청와대입니다. 여기 와서 어디 가서 사 먹니? 여러분 이번 선거에 그래서 왜 국민들이 아니 그렇게 화를 냈습니까? 저기 차 그거 가는데 그것은 그런 것까지 문재인 못해주냐고. 4년 동안에 국민을 괴롭히고 괴롭혔던 폭정과 합정 그 압정에 화가 나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한 선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뭐 민주당 했겠다가 뭐 지도부가 했어? 사퇴할 때 청와대에서 한두 명 두세 사람쯤은 이번 선거에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가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특별히 핵심은 문재인입니다. 상황이 어떻는데? 문재인이가 4년 동안에 그런 거 아니야? 대한민국을 사정없이 무너뜨렸고 백성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기 때문에 이번 서울 부산에서 우리는 대승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선거의 참패의 그 책임을 지고 문재인이가 물러나든지 국민 앞에 나서서 확실하게 섰고 대조하면서 사과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겨우 대변인만을 시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자가 선거 결과를 보고 낮은 자세로 임하고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할 때는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 무엇인가 정책을 전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 상식적인 정부라면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은 늘 북한만을 바라보는 북한바라기 정권이요, 종북 주사파 정권이요, 그 신념과 이념과 사상을 버리지 않는 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 후에 이런 발표가 나온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2월 4일 날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가감없이 계속 추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왜 화가 났습니까? 2사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LH 투기 사건이 내가 발생하고 지금 이거 녹화해 주는 거예요. 청와대 정책실장과 내일 오늘 아침에 민주당 최고위원이 법이 시행하기도 전에 그 유튜브가 뭐 잘 안 법과 돼가지고 다르게 꼼수를 이것 좀 서서 녹화해가 전세를 하는데 그거 올린 안 되는 그것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켜서 이번에 그들이 참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낮은 예서로 임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책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했으니 이것이 선거 결과를 겸하게 받아들이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결과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를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절대로 희망이 없는 정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문제는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무너지기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빨리 너무 그렇게들 청와대에서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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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번째로 그 코로나 서울시 의회 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뭐 방역한다 거리두기 서울시 의회는 작전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 93%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수도 서울 시민의 93%가 서울시 의원을 뽑아서 서울시 의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은 그들이 그 압도적인 숫자를 가지고 오센 후보의 시정에 발목을 잡겠다는 말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쓰면 오세훈을 식물 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3%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3년 전에 여러분을 뽑아서 보낸 서울 시민 25개국 전역에서 서울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전승, 압승, 완승으로 서울시장을 만들어 줬던 분입니다. 그리고 426개 전 서울시내 동 가운데서 무려 98.6%가 되는 420동에서 오세훈 시장이 완승, 압승, 전승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시장이 된 오세훈 씨를 여러분들이 반대하고 발목을 잡고 식물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은 오세훈 시장을 뽑아준 서울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엄청난 비판과 비난에 승리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경고한다! 여기도 싸움이 나는구나. 경고한다! 나는 일하는데 와가지고 세 번째로 아까 5명이 힐톤에 가서 밥 먹고 왔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이 서울시장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을 두 손을 들어 환영하고 그리고 당신을 앞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예전에 펼치지 못했던 서울 시민을 향한 멋진 꿈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요청합니다. 첫째, 박원순 10년의 잘못된 모든 서울시정의 정책을 당신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과감하게 바꿔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90 지나서 또한 행진하고 왔어. 잘못된 코로나 정치 방역을 확실하게 바로 잡아서 서울 시민의 고통을 해소해 줄 것도 함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내가 보통 방송의 사회자 김어준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청해줄 것도 강력히 요청합니다. 26개 김찬래라고 있어. 그리고 당신이 후보를 있을 때 그 친구가 나하고 사귀었어. 국민의당과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서울시를 이끌어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혹시 김찬래 우리는 아니고 그 약속이 멋들어지게 동기라고 그래. 근데 대부분이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보까지 연결해 절대로 주려고 자기가 통하지 마시고 정책 때문에 시각회각 싸우는 소리도 서울시청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잘냈네 잘. 안철수 회장과 함께 사이좋게 됐다고. 평화롭게 조화롭게 일찍 우리 전에 서울 됐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거가 있구나. 뭐 어떻게 됐잖아. 뭐 우리 서울 사람이 시민들과 상당히 착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시장이 되어줄 그날 것을 내가 좋아하는 강력하게 맞춰서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요청합니다. 빼가를 가지고 있어도. 마지막 아유, 네 번째로 잘 국민의 쳤지. 심당에게 요청합니다. 다 좋네. 이번 선거는 근데 국민의 힘이 좋아서 오세훈이나 박형준이 뽑힌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이번 선거는 잘 잘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 선거였고 국민의힘은 단지 그 반사 이익만을 얻은 것에 불과한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배들이 여러분이 잘나서 하니까 좋아서. 국민의힘이 잘나서 선거에 이긴 것이 아니라 어려워 보통 뭐 두세 시간. 반사 이익을 통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양아치가 더욱 대대로 국민들 앞에 바싹 엎드려서 어떤 이런데 겸손하고 마음이 어려. 겸손하고 또 그동안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열이. 그리고 중요한 것 솔직히 하나를 열리더라고. 마지막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같이 이번 선거는 포퓰리즘이 나이 절대로 먹으면 어른애가 통하지 되고 않는 선거였습니다. 내려워지는 거야. 그리고 뭐 20조 원의 재난지원금 예산도 먹혀들지를 않았습니다. 터지지. 경찰, 친한 친구도 군인, 지금 정리할 판인데 교사에게 정리해. 4.7 보선 직전에 대화의 상여금을 사유가 미리 지급했는데 그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선이가 서울 시민에게 10만 원 위로금을 주겠다 한 약속 그것도 역시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10조 원 이상 되는 그렇게 만나는 거 부산 옆에 있는 그걸 안 가덕도 만나면 사람이 신공항도 더.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난 지금 그저 이제 국민의 의식이 높아졌습니다. 돈 때문에 움직이는 국민이 아닙니다. 달콤한 약속 때문에 이 대화 코가 자체가 내가 움직이는 저 국민도 언론에 질 수가 아닙니다. 없어. 우리 국민은 이제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자존심을 세우고 정신을 차려 누가 대한민국을 일으킬 것인가를 확실하고 분명히 하는 이게 저뭐 어디 아주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국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국민의 힘은 어떠한 포퓰리즘 다 버리고 어떤 정책이 실제로 국민을 살리고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무엇인지 그 실제적이고도 실용적인 국민을 살리는 정책 개발에 집중해서 다가오는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도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어서 무너졌던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위대한 정치적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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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서 일하는데 그게 감사합니다. 양반이 뭐하는데 이 바쁘잖아. 계속해서 정교모 공동대표이신 여기 와서 나는 김성진 그러달라고 부산대 하지 교수께서 4.7 선거 앞등이 주는 먹고라고. 90분이 누가 와서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왔잖아요. 그거 봐. 한국에서 이 그래야지. 기자회견을 보고 계실 자유파 애국 시민 여러분 얼마나 그리고 좋으십니까? 내가 더 갈라해도 넣어주니까 안 4.7 보궐선거의 그래, 가슴은 나한테 화풀이야. 괜찮아. 어둠이 밝음을 안 보인다. 거짓이 진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해야죠. 보편적인 진리를 그 몇천 평 하고 있잖아요. 한국 역사와 양봉 세계 만방에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홍천 일대에서 우리는 이름 있는 결코 양봉 농사꾼 될 거예요. 소문 날 정치 거예요. 방역의 공수에 넘어가지 않고 그
양복 그 불법적인 금권 선거의 요괴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값이 한 2,000평 되는데 오늘은 잘 되면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 홍천 군산이 대한민국이라는 잘 되면 국호를 그 산까지 제정한 날입니다. 그걸 저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바로 1919년 4월 10일에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뜻입니까? 위대한 한국인의 민주공화국이라는 양복 그런 거 뜻입니다. 하면은 정부 군 같은 데서 지원을 해. 군주제가 아닌 그러면 옛날 민주공화국 제네식 걸 활성화해야 돼. 국민의 힘이 그래서 나도 그저 모든 태어나서 권력이 아주 유명한 친구 있어. 그 친구가 국민 그 양복을 투표를 통해서 시작하는데 결정된다는 것을 실제 진짜 꿀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명백하게 예. 결정한 그 것입니다. 필리핀하고 저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그런데 석화를 따는데 민주당 정권은 그 출범 지금 우리나라 후부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자유를 헌법에서 빼려고 하는 핵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놈들은 또 그냥 못 먹고 못 저니까 우리는 결코 이들의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역사적인 이러한 핵책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군주제가 아닌 대통령은 우리는 진짜 맥주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대통령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장 왔다 갔다 하면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결코 무슨 홍콩 싱가포르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덕목이 거기도 바로 애국심입니다. 치켜미 정책은 저 치켜미 정책적인 그 판단은 쪽에다가 비서진과 자문단의 자문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애국심은 뭐 어제 또 그렇게 많이 결코 먹었다며 빌릴 수도 없고 야.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애국심은 스스로의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면은 그런데 그리고 또 존경하는 할줄 알아 뭐 제대로 대한민국의 애국시민 여러분, 문재인에게서 우리가 애국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것이야. 그러니까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한 후 몇 년 동안 특히 영국 쪽에 단 한 번도 회사 사무실 태극기 배지를 달지 않았습니다. 섹션 취입 정도 되면 이제 우리나라 외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통해서 옆에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 외국을 순방하는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태극기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가슴에 태극기를 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것이 부끄럽습니까? 요새 일파만파 사진사회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부끄럽다면 그냥 당장 그 진짜 자리에서 이-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애탄사는 우리 총무 총무 여전히 이 살림을 이게 상해 임시정부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들었지 모든 단체가 문재인은 몇 년 뒤 저 사람들의 상해 임시정부 애인들 집에는 뭐 안 그렇습니까? 출입 큰 소리 맞췄지 뭐 한 기념 배지를 달고 나타났습니다. 이저 단체들 얘기는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있었던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승만 대통령의 흔적은 모조리 감춰버리고 자신이 새로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 터무니없는 약속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주 든든한 여기 저 애국심이 없는 대통령, 장군들 인명이 때문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아니, 여기 다 생각하지 여기다 다 못하는 대통령, 그래서 그 사람 막 인사 아예 서해상에서 그 친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여기 누구야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기름에 불 펴지는 이런 참혹한 사건을 겪었는데 왼쪽에
이러한 격력적인 사건을 보고받고도 태연하게 힘쓰는 일이 없네. 공연을 관람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있습니까? 한잔 드릴까?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여자의 대한민국의 국민을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남한 대한민국의 국민을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눈에 안대를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밝히지 않은 채 사지로 몰아놓는 이 정권이 어떻게 제대로 된 정권입니까? 나는 그래서 사우디 국민의 생명을 없이 여기는 대통령,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있습니까? 나는 비올 때 장하시는 건데. 문재인은 장하시네.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빨리 먹고 수영하고 지금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식사는 하셨어요? 여러 가지 여자 남자 빨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그런 정신이 돼야 돼. 코로나19라고 그런 정신이 돼. 강제하는 보안 때문에 그 우한 정치방역의 하수인 정은경 요즘은 저 2019년 7월 17일 왜 중요하냐면 양정철이 중국에 가서 강요하고 협약을 맺고 돌아온 지 바로 직후입니다. 정은경은 2019년 7월 17일에 베이징에 가서 이거 힘 중국의 진짜 강경 그거는 몇 년을 담당자하고 MOU를 체결하고 왔습니다. 당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뿌린 수급료 받아도 우한 폐렴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이번에는 중국의 문재인 새끼 저 검역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가 서울에 와서 정은경과 또다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를 지금 차단해야 되는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보면요 우리 고모님 말씀이 2020년 나 생각이 1월 6일 사람들이 정확하게 대한민국에서 이거는 시작도 아니야. 우파는요 우파는요 건강한 우파가 돼야 정말로 예외적으로 좌파들한테도 전혀 모범이 되고 없었던 모든 국민들이 의사 정말 출신의 느끼는 것이 이진석을 그런데 어디에 있잖아요 유튜브에 국정상황실장으로 그 되지도 임명했습니다. 못한 있잖아 가짜 뉴스로 그냥 돈 나가는 이것이 이런 무엇을 데 빠져가지고 사람들 그것도 이성을 잃고 헤매면 2020년 1월 23일 저이 새끼 누구야? 민주원에?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에는 유튜브에 50개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47개는 돈벌이야. 이 글은 폭발적인 그래 반응을 사이다 일으켜서 바라먹고 7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뭐 참여했습니다. 그게 그래가 꼴 그런데 이 그러니까 청원이 우리 올라온 자존심 바로 당일 2020년 1월 23일 그렇죠 사람들이 외면하게 대통령 만드는 문재인은 건데 정기재 그걸 새끼 모르고 나 요즘에 무엇을 그 우리 말했어? 그 나간 분 있잖아요 그 저기 중국이 세계 첨대 전략가가 일대 야, 그 일부에 사람 요즘에 적극할 것을 저기 TV 지시하였습니다. 조선에서 나오는데 남북철도 연결 사업도 중국과 우리가 그런 협력하면서 거를 왜 쫓느냐 아, 일반 사람들이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안보 핵심 대한민국의 이름이 아까 핵심 이런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 사람이 한번 이 훌륭한 회장- 사람 회장께서 그 사람이 우리 여기 있는 얼마만큼 사람도 우리 근차장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 우한 그래서 바지락 교수 내가 잘못되고 응원하고 있는지를 하다가 얼마나 똥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거 썼는지 말고 지금 어디 있어요? 저는 부산에서 오늘 올라오면서 강남역에? 한석도 비지 않은 비행기를 그래서 타고 왔습니다. 나는 그동안에 좀 같이 있어가지고 심하게는 못 쫓아내고 바지락 교수는 김포공항에서 여기 오는 동안 가득 찬 지하철을 타고 문제가 다른 넘어왔습니다. 사람은 뭐랄 수 있어도 도대체 어디에서 코로나는 어떻게 된 것이 우리 여기 있는 핵심 멤버가 그런 데서는 전염이 되지 그래서 않습니다. 내가 그때부터 우리 여기 임원반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가고 난 다음에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은 너는 그 생각을 잘못된 그 친구가 또 이념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여기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유일하게 조금 저기 아까 아니야. 그래서 이 앞에서 폐악질하던 우리가 일을 보고 그런 느꼈을 말 것입니다. 심하게 얘기했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주시는데 문재인은 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고 바로 직전 그래서 내가 알지. 후보 시절에 대선 후보로 있을 때에 그렇더라도 여기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함께 읽어야 할 서적으로서 남을 내 뜻은 리영이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들었습니다. 받아들여가지고 리영이라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해를 시켜주려고 그러면은 7천만 명의 학살자를 만든 순리적으로 오택동의 문화대혁명을 극찬한 자입니다. 내가 그런 생각한다고 패대기 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을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잔혹한 독재자들을 극찬한 자가 그게 바로 나와야 리영입니다. 민주주의. 리영이는 제일 문제가 뭐라고 뭐냐면 얘기했느냐? 좌파들의 내가 특징입니다. 길러낸 잘못을 인정하지 20년, 30년 동안 길러낸 우리 제자와 인간과 후배들이 인간에서도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2007년에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저런분하고 트럼프 때문에 그 난리 쳤으면 공식적으로 우리끼리 속에서 평창올림픽 지나쳤다. 당시에 잘못 알았다. 문재인 입에서 그거 나오는 웃으면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자라는 그 자가 한번 만나면 20년을 그래도 내가 죽으라 하고 여기서 그 자가 나가 지키는 건데 리영이를 가리켜서 안 지켜주면은 선구자라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왜 추미애와 그 요즘에 박범계가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한명숙 뇌물 사건을 그렇게 뒤집으려고 합니까? 한명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명숙의 남편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명숙의 남편 박 교수는 한백교회를 운영했습니다. 한백교회에서는 아직도 트럼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신경도 없고 많아요. 주의도 없습니다. 이미 아직도 우리 그걸 것을 내고 그는 난 다른 사람들 해놓고 막시스트 신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에 전쟁. 이런 자가 우리는 대한민국의 나가지고 뭘 좌파 하나 끝장을 이번에 봐야지. 사관학교라고 할 수 아니면은 있는 성공회대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저 대한민국의 인도네시아에서 그 종교인들을 오염시켰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늘처럼 섬기는 아 진짜 문대기들 완전 문대. 유영이를 정치적 우리 세 사람 다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 나라의 얼빠진 지식인들이 여기는 과연 주 멤버가 이 여자들 나라를 다 경상도.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시끄러워. 그래서 시끄러워. 이명 바이러스의 임지연이 뭐 한국의 절 여기 그리고 개인 지식 멤버가 다 경상도. 교육을 앞서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 우리 우리는 이제 우리 총장님도 다. 그러니까 시끄러워. 전환의 이영규가 말하는 전환이 아닌 경상남도도 아니고 경상북도야. 좌파로부터 자유 우파로의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바른 정의요, 사회 정의, 진실, 진주를 가봐야 그리고 역사, 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저기 있는 저 문재인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말대로 즉각 퇴진해야 합니다. 통영인데 제가 젊은 문재인은 자신의 입으로 이제 우리 모임을 해요. 여자들 모임. 대다수의 국민이 이제 깡매도 갖고 오지 말라. 대통령의 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면 그것이 곧 헌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갖고 왔어요. 이번의 4.7 부선으로 말도 말아가지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아침에 내가 문재인의 퇴진과 처벌을 아니 좀 가만히 좀 요구한다는 것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요즘은 진짜 내가 우리 셀프가 대세입니다. 자기 신랑을 주유소에 가서도 아니 셀프, 우리 왜 이제 동수들이거든 다. 가게 가서도 사춘기를 막 이래 셀프합니다. 하면서. 아, 왜 간단해요. 그러냐고 문재인은 내가 지금 셀프 하야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우리 이제 그 저녁 모임이 있었어요. 처벌도 셀프라세요. 그러니까 세상 천지에 아스팔트 위에서 농사를 짓는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어떤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인권을 등멸한 문재인은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셀프 처벌하기 바랍니다. 이상하더라는 거야. 옆방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자기가 갖고 이렇게 한번 봤더니 사회 한번 정의로 보니까 눈이 그리고 진실을 이름으로 하얗고 큰 방이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작업방이야 이제. 문재인은 즉각 그런데 이게 그 퇴진하라! 사이에 뭐 구멍이 있어갖고 퇴진하라! 한참 신나게 퇴진하라! 남녀가 외국인의 시각으로 본 한국의 현 실태와 우리의 대응 자세에 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경찰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본에서 28년 살고 이 대한민국에 31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대한민국 남자고 아들, 딸이 대한민국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저는 그동안 그 일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일본 친구들에게도 늘 자랑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대단하다. 정말 멋진 나라다. 뒤에 있는 일본까지 지켜주고 38선을 지키고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공산주의와 싸워 이겨내고 자유를 우뚝 서게 한 나라다. 이렇게 자랑해왔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고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서해에 그 젊은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치고 자유를 지킨 그 멋진 군인들의 영웅이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한민국 덕분에 살아왔다. 일본도 이 대한민국이 38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발전해 올 수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국민이 있는 대한민국이 이 4년 동안에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될 줄이야 몰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서는 것을 그토록 반대를 했었고 이 4년 동안 그토록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외쳐왔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일파만파 회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 스스로가 나의 존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립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방송을 시작했는데 실감하는 것은 요 몇 년 사이에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땅으로 떨어졌고 너무나도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정권이 잘못돼서 그 책임을 국민들이 앞으로 회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미국 뉴욕타임스에 내로 남불이라는 말이 영어로 표기가 되고 앞으로 두고두고 한국 하면 내로 남불이라는 말이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죄를 저지른 자가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내로 남불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앞으로 반드시 증명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1년 전에 정권 심판이라는 공감대로 국민들이 합심해서 임했더라면 지금처럼 집권 여당이 국회에서 180석을 점령하는 사태를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늘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임기 1년 내에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미 문제는 죽었습니다. 일본 언론에도 이미 레임덕에 완전히 들어갔다. 이제 더 이상 다시 일어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디부디 서울시의회 시의원 여러분, 어렵게 뽑은 오세훈 시장을 괴롭히지 마시고 이제 정말로 서울시를 다시 아름다운 도시로,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도시로 으뜩 서게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서울시가 자유의 상징이 되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해서 다음 정권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자유를 지키고 자유시장 경제와 법치사회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반드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이 이 결과에 대해서 더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이번 승리는 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산식의 승리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지도 국가로 으뜩 설 날이 올 것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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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와타나베 미카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국 ROTC 애국동기회 김억중 회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4월 7일 서울 부산 보석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4년 동안에 그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이 점점 더 각 분야에서 피폐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돼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4월 7일 전까지는 희망이 없지 않은가, 미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암담했었습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인 미국과 연합함으로써 IT 강국이요, 자동차 강국이요, 조선 강국이요, 또 문화 예술에서도 세계적으로 한류를 유행시킬 정도로 발전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앙적인 면에서, 또한 선교적인 면에서도 세계 강국과 겨룰 수 있는 그런 문화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토안을 가진 나라입니다. 앞으로 그 길을 우리가 매진해 나가서 세계 5대 또 10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세계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물질적인 자원은 약하나 인적 자원과 지리적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계 3위 강국으로 갈 수 있다 하는 정도로 평가를 해온 나라입니다. 자, 그러나 최근에 여러 가지 면에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무너져가고 있고 안보 분야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핵으로 세계를 위협하고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안보정책 담당자들은 굴욕적인 외교를 북한에다 하고 있습니다. 응당 우리가 가진 입장에서 올바른 대화를 평형적인 대화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얘기입니다. 이러한 핵의 위협으로 우리 국민은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군인은 현재 있는 것인지요? 북한의 탈북자들이 철책을 넘어와서 몇 시간씩 동해안을 방황을 해도 잡을 수 없는 그런 경계망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군인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육군 각 부대가 해체되고 있는데도 국민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군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군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머리에서 봅시다. 소득주도 성장, 그거를 통해서 2, 3년 경과했지 않습니까? 수백만의 자영업자들이, 중소상인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일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20대 30대들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득주도 성장, 그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 국민의 뜻이 아닌 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당국은 밝히기 바랍니다. 또한 일자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기업체에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미래가 양양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정부 통제하에 한다고 했을 때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님을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다 알 것입니다. 전국 각처에 중소기업들, 유능한 많은 기업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의욕을 줘야 합니다. 기업 의욕을 줘야 합니다. 정부가 이 분야에 손을 직접 통제하는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원하는 식으로 해야만이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동안에 선배들이 해왔듯이 5, 60년 동안에 100불, 50불 정도의 GNP를 가진 나라가 10,000불, 20,000불 이상 됐듯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또한 지금 부채를 보십시다. 요즘 신문을 보니까 3, 4년 동안에 187조가 늘어서 867조에 달하는 부채를 1인당 계산해 보면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2천만의 부채를 지고 태어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빚이 많은 나라, 이것을 줄일 생각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가 아닙니까? 국민의 행복을 주고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을 유지시켜주고 증진시켜주는 그런 지도자가 정치가들 아닙니까? 또한 경제정책 외에도 이 토지정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집값을 많이 올려놓아서 일반 소득자들은 집을 한 채 사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산화도 세금이 많이 올라서 폭발을 해가지고 유지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또 임대차 3법을 강제로 억지로 통과시키는 바람에 전세 얻기도 힘들고 또한 그것을 다시 들어가 살기도 힘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또한 우리가 최근에 있던 4월 7일 선거, 그것은 야권 통합의 국민의 노력의 결실이고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문재인 4년 동안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이 분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정권의 내로남불, 원자력 정책, 권력자의 차별화, 또 집값의 상승, 코로나의 이 정치 파격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응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결과이고 투표로 심판하고자 많은 국민들의 그와 같은 결과를 내었던 것을 현재 문재인 정권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모든 것을 사과하고 즉각 퇴진하라! 문재인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전국안보단체연합 ROTC 애국동지회 회장 김옥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옥중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육사 총국동지회 권경식 사무총장께서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육사 총국동지회 사무총장 권경식입니다. 육사 총국동지회 성명서.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육사 총국동지회 동지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서울과 부산의 유권자 시민 여러분, 4월 7일 보궐선거의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4월 7일 20시 15분 전 국민의 눈과 귀는 온통 방송 3사의 출구조사 발표에 모였습니다.
압도적 승리의 결과를 보는 순간 우리 모두는 눈시울을 붉히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자유민주 시민의 승리였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였습니다. 결코 하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뜨거운 확신이 서울 부산 시민의 위대한 선택에서 봄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육사총국 동지에는 위대한 선택을 해주신 서울과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존경과 사랑을 무한하게 드리는 바입니다. 저들의 구호는 참 그럴듯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 해드리겠다고. 그러나 그 강원 이설은 지난 4년간 국민을 속이고 나라 꼴을 만신창이로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는 더 불평등했고 과정은 더 불공정했으며 결과는 더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실감을 이번에 내려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지겨운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패양무도한 탐욕정치에 치를 떨릴 정도의 고통스러운 지난 4년이 아니었습니까? 건국 이래로 더불어민주당 정권보다 더 무능과 부패와 부정으로 얼룩진 정권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청와대부터 지방의원까지 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를 마구잡이로 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월 7일 보궐선거의 승리는 어느 특정 정당과 특정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번 승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보수 우파 애국시민의 승리가 맞습니다. 선거의 당일까지도 마음 졸이시며 한 표라도 모아주셨던 그 정성이 결국 민심을 움직이고 이 나라의 위대한 희망의 불꽃을 지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민과 부산시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육사총국 동지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마음이 편하게 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승리에 취하여 다가올 더 큰 전투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민국 호국의 일화 육사총국 동지에는 결사보기의 군인 정신으로 총궐기하면서 조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정치권은 자유민주 애국시민의 민의를 겸손하게 수렴하여 총단합해야 한다. 서울 부산 시민과 국민이 주신 승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여서 문정권 타도에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41대 0으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오직 단합과 단결의 정치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 당은 애국시민이 보내준 사랑을 겸허한 자세로 받들어 야권 정치 세력을 포용하는 정치로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둘째,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하여 총력을 다해서 자유국민의 소리를 내야 한다. 문재인 정권 4년의 무능과 부패와 부정으로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있다. 더 이상 수수방관만 하다가는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이 망가질 위기이다. 정치의 작용화, 경제의 사회주의와 빚더미, 안보 해체 및 동맹 파괴 공작, 종북 굴종의 외교, 법치 훼손, 토지 투기, 정세 폭정, 대기업 파괴 등 이미 대한민국은 비정상의 병든 나라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정권의 비정상적인 국가 경영을 종식시키는 그날까지 소화를 버리고 대도의 길을 걷는 자유민주 세력만을
애국 세력으로 인정하고 협력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셋째, 공명선거를 심의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를 법적 조치해야 한다. 4.15 부정선거 공소를 제기한 25개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를 14개월째 미루고 직무를 유기하는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대법원을 규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에서도 발각된 여러 곳의 선관위 무능과 부정행위를 반드시 사법 처리해야 한다. 특히 감사원장은 지체 없이 대법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여 무너져가는 국기를 바로잡고 부정부리한 국가공무원을 발본색원하여 법적 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육사 총국 동지의 동지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서울과 부산의 유권자 시민 여러분, 문정권을 심판하신 불길 같은 표심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바로 애국 시민과 국민의 승리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위대하고 현명하셨습니다. 4월 7일 보궐선거의 승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호국 영령과 전몰 장병에게 자랑스러운 승리였습니다. 육사총 국동지에는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승리의 그날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총알이 빗발치는 구국의 현장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10일 육사 총국동지회 일동 이상입니다. 예, 권경식 사무총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토요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치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